네, 안녕하십니까. 캐디 선생, 배 선생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교육을 기점으로, 좀 더 나은 캐디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캐디가 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신입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볼 매칭에 대해서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볼 매칭이 뭐냐? 드라이버 티샷을 다 하고 네 분이 다 하고 세컨 구역에 갔을 때 저 공이 지금 4개의 공이 보일 텐데 저 공이 누구 공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클럽 서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볼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파악해 나가는 거를 볼 매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볼 매칭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그 홀을 얼마나 자세히 아느냐, 좀 더 디테일하게 아느냐로 이 볼을 매칭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 볼 매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홀을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막 10%를 감안하는 화이트티에서, 자, 여기가 화이트티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원래는 여기를 화이트티로 사용해요. 자, 실거리 390, 내리막 다 감안한 거리 350 정도. 예. 요 정도 되는 파포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포홀.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는 여기 요 위치에서 현재 실거리는 390m고 내리막 감안한 거리는 10%니까는 40m를 뺀 350m 내리막 감안한 파포홀이다. 자, 그리고 거리 말뚝은, 자, 여기가 100m 남은 지점의 거리 말뚝, 그리고 여기가 150m 남은 지점의 거리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리로 그렇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내리막을 감안했을 때는 요 100m 거리 말뚝은 90m 남은, 내리막 다 감안해서 90m 남은 거리 말뚝이 될 거고, 자, 이 150m는 135m, 내리막 다 감안해서 135m 남은 거리 말뚝이 될 겁니다. 그리고 350m, 총거리 350m이기 때문에 200m를 쳤을 때 150이 남는, 자, 150 거리 말뚝, 요 선상이 150이 남는 게 아니겠죠. 실제로는 135m가 남는 거기 때문에 살짝 뒤인, 자, 빨간색으로 살짝 뒤인 여기가 IP 지점이 될 겁니다. IP 지점.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공이 거의 200m 드라이버를 쳤을 때 요 근처에 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자, 이 IP 지점을 꼭 머리에 그려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골프장에는 각각 이제 특설티가 존재합니다. OBT. 자, OBT가 100 남는 지점. 자, 실거리 110 남는 지점이 100 남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OBT는 여기 파란색으로 요 라인이 OBT 지점이 됩니다. 자, 여기가 OBT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홀의 특성은, 자, 벙커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지형지물을 외우라고 할 때 벙커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팁박스에서 가장 잘 보이는 지형지물이 이 벙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홀은 오른쪽에 벙커 4개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 자, 이 벙커에서 남는 거리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뒷선상에서 210m 남고 앞선상에서 190m 남고, 자, 이 벙커는 쪼매나니까는 이 벙커는, 자, 150m 말뚝 선상에 걸리기 때문에 이 벙커에서 빠지면은 남는 거리가 135m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벙커는 100m 안쪽에 있기 때문에 실거리 80m니까 대충 한 내리막 감안해서 70m 남는 벙커일 것이다. 자, 이 벙커는 그린 옆에 있는 벙커일 것이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 홀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트가 내려갑니다. 이제 내리막 홀이죠. 그죠? 내리막 홀이니까 이렇게 카트가 내려가고, 자, 요 오른쪽에 레이디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 첫 번째 보이는 벙커,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190에서 210 남는 벙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자, 두 번째 벙커가 보이죠? 저 옆에 조그만하게 말뚝이 보일 건데 저게 150m 거리 말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리막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 말뚝은 135m 말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벙커가 보이고 여기 OBT가 살짝 지나가는 거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벙커가 내리막 감안해 70m 남는 벙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벙커가 그린 옆에 있는 벙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눈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홀 맵지만 보면 익힐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이 홀이 내려가면서 이 홀이 내 머릿속에 영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볼 매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사진 영상. 자, 이 화이트 티에서 이 내리막 홀을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1번 고객님부터 이제 티샷을 진행할 겁니다, 분명히. 자, 이 볼 매칭을 하기 전에 이 볼 매칭을 제외한 나머지 매칭은 싹 다 돼 있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배치표를 받고 클럽을 4개를 실을 겁니다, 카트에. 그러면 이제 클럽 매칭도 해야 되고, 광장에 나가서 손님들과 인사할 때 손님과의 골퍼의 매칭도 해야 됩니다. 자, 1번 고객님은 예를 들어서 키가 크고 제일 말랐다. 자, 2번 고객님은 뚱뚱하고 키가 작다. 자, 3번 고객님은 뭐 뚱뚱한데 안경을 썼다. 자, 4번 고객님은 가장 왜소하고 키가 제일 작다. 이런 식으로 골퍼들을 매칭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볼을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도 자, 흰색 타이틀리스트 3번 공을 치고, 2번 고객님은 뭐 브리지스톤 1번 공, 그리고 3번은 형광색 스릭슨 공으로 치고, 4번 고객님은 주황색 공으로 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공까지 싹 다 매칭을 해놓은 상태에서 볼을 봐야지 볼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고객님, 자, 흰색 타이틀리스트 3번 공으로 칠 겁니다. 자, 이렇게 볼을 빵 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볼을 빵 쳐서 높게 떠서 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IP 지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 150m 남는 지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자, 첫 번째 벙커는 넘어갈 거고,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벙커는 못 넘어갈 거고, 요 사이가 IP 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사이에 떨어질 거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자, 첫 번째 벙커와 두 번째 벙커 사이에 공이 떨어질 거다. 근데 신인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자, 공이 떠서 이까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까지는 보이는데, 자, 요 떨어지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공이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이 장면을 포착하지 못하는 신입 여러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은 방금 설명했던 요 IP 지점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은 공중에 빵 떠서 딱 낙구 지점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볼을 보지 않으면 공이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IP 지점, 대략 이 손님이 200m를 쳤을 때 어디쯤 떨어질 거다. 그리고 캐리로 180m 떨어져서 떼굴떼굴 20m 굴러가서 이 지점에 멈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자, 1번 고객님이 타이틀리스트 3번 공 흰 공으로 이렇게 쳐서 딱 보면은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공을 쳤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벙커는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150 이상만 쳐도 넘어가니까. 자, 이 고객님은 자, 시각적 데이터를 내가 많이 쌓은 상태다. 그래서 이 정도 쳐서 이 정도 탄도로 날아갔을 때 캐리로 한 180m 쳐서 대략 200m 날아갈 것 같은 고객님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 내 시야는 공이 떨어져서 공이 떠서 공중에 떠서 봉 날라서 자, 이제 낙하하는 낙구 지점을 첫 번째 벙커와 두 번째 벙커 사이를 여기를 보고 있으면 공이 떨어져서 굴러서 멈추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자, 제가 이 볼 매칭을 할 때 왜 내리막 홀을 이렇게 예시를 드냐면은 자, 내리막 홀에서는 이 공이 다 보여요. 자, 이 공이 다 보이고 공이 떨어져서 굴러서 멈추는 것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볼 매칭을 연습하는 최적의 홀이 내리막 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내리막 홀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집중을 하고 있고 IP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이렇게 떨어서 공이 굴러서 어디쯤에 서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 볼이 떨어져 굴러서 멈추는 것까지 이 내리막 홀에서 다 볼 줄 알아야지 볼 매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IP 지점이 대략 여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벙커와 두 번째 벙커 사이에 공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낙구 지점을 보고 있으면은 공이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두 번째 벙커 직전에 섰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객님은 첫 번째 벙커, 두 번째 벙커 사이에 공이 떨어져 굴러서 두 번째 벙커 전에 섰어. 두 번째 벙커는 135m가 남는 벙커이기 때문에 뒤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한 145 정도 남았을 거야. 라는 대략적인 생각을 하면서 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세컨에서 요 두 번째 벙커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두 번째 벙커 옆에 보시면은 말뚝이 하나 보이실 건데 요게 150m 말뚝이고 여기도 150m 거리 말뚝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요 선상, 자, 요 선상이 135m 남는 선상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IP 지점이라고 설명해 줬던 자, 부분이 어디냐? 150이 남는 부분이니까 한 요쯤이 IP 지점이 될 거라는 소리예요, IP 지점이. 자,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자, 아까 제가 팁박스 사진의 상으로 설명했을 때, 자, 공이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요쯤 어딘가에 공이 있을 거라는 소리겠죠, 그죠? 자, 요쯤 어딘가에 공이 있을 거다. 요쯤 어딘가에. 근데 카트도로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언줄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맨홀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맨홀은 이렇게 푹 꺼져 있어서 맨홀 근처에 공이 떨어지면은 카트도로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카트에 딱 내리자마자 이 공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볼 매칭을 했기 때문에 저 어디쯤에는 있을 거야.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145에서 150 사이 되는 클럽 좀 챙겨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볼 매칭이 중요한 거예요. 공이 안 보인다고 막 페어웨이 들어가서 뛰어다니고 하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볼 매칭을 하는 겁니다. 물론 볼 매칭이 어려운 건 알지만 이걸 하지 못하면은 계속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시간 다 봐요. 그리고 진행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자, 정확하게 IP 지점과 공이 떨어져서 요쯤 있을 거다 하는 감이 있어야 된다. 코스맵을 보겠습니다. 코스맵을 보면 첫 번째, 자, 여기죠. 자, 블루티인데 여기가 화이트티라고 했습니다. 내리막 감안해서 350m 지점, 그리고 150m 말뚝, 100m 말뚝이 있고, 첫 번째 공은 어디에 떨어졌느냐? 자,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떨어져 있고, 여기 맨홀이 하나 있는데, 이 맨홀은 145, 내리막 감안해서 중핀 기준으로 145 맨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공이 떨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 공 티샷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은 아까 제가 브리지스톤 1번 공, 그리고 약간 뚱뚱한 고객님이 2번 고객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고객님이 이제 볼을 쳐요. 자, 여기서 볼을 치는데 딱 미스샷이 났어. 미스샷이 나서 레이디 티 바로 앞에 여기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00m 쳐서 레이디 티 바로 앞에 여기 떨어졌어요. 100m도 안 되게 쳐서. 자, 그러면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여기를 레이디 티를 많이 써요. 여기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 하나를 더 만든 거고, 자, 여기 레이디 티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레이디 티에서 내리막 감안해서 290m.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디 티 앞에 여기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 공은 뭐 260, 70m 남은 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볼 매칭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레이디 티 바로 앞에 여기에 떨어져 있다. 두 번째 고객님 공은. 자, 브리지스톤 1번 공이, 흰색 공이 여기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혹시나 모르는 팁박스 한 개 만들어 놓은 거고, 보통은 요 옆에 있는 레이디 티를 사용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요쯤에 공이 있을 거다. 자, 이 공은 현재 한 270m 정도 남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객님 공. 자, 세 번째 고객님은 뚱뚱하지만은 안경을 썼다. 그리고 스리슨 형광색 공으로 볼을 친다. 근데 이 고객님은 첫 번째 쳤는 고객님보다는 훨씬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고객님은 요 첫 번째 벙커 두 번째 벙커 사이에 여기에 공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고객님은 레이디 티 조금 앞에 여기에 공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공도 지금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한 상태에서 자, 이 IP 지점도 이렇게 눈으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은 지금 이렇게 빵 쳐서 첫 번째 고객님 공보다 훨씬 거리가 많이 나게 친 것 같아. 근데 가운데로 날아가네? 자, 이 가운데로 날아가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의 시야는 200m보다는 더 멀리 치는 이 IP 지점보다는 더 앞에 시야를 갖다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이 떨어지는 게 보여서 떼굴떼굴 굴러가서 두 번째 벙커도 넘어갈 정도로 멀리 보냈구나라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손님은 200 이상은 친 것 같아. 내 감으로는 230m 정도 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운데로 보냈어. 그리고 형광색 볼이야. 스릭스 볼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이 고객님은 자, 아까 제가 IP 지점이 여기라고 말했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고객님 공은 여기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고객님 공은 여기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고객님 공은 여기서 땅 쳤을 때 230을 쳤으면 여기 떨어져서 굴러서 한 요쯤까지는 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운데로 공이 똑바로 잘 날아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고객님 공은 거의 OBT 근처에 있겠구나. 아까 제가 100m 거리 말뚝, 150m 거리 말뚝, 그리고 OBT가 한 요쯤이라고 했죠, 그죠? 100m 남는 지점에 OBT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 OBT 근처에 분명히 세 번째 안경 쓰시고 뚱뚱하신 분은 세 번째 공은 여기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고객님들이 가장 왜소하고 키가 작은 손님이라고 했죠. 자, 그 고객님이 주황색 공으로 빵 쳤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조금 빗맞아서 200보다는 좀 짧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IP 지점이 아까 계속 설명하고 있죠. 자, IP 지점은 200 쳤을 때 여기에 떨어지는 건데, 이 손님은, 조금 덜 맞았기 때문에 이 IP 지점보다는 약간 뒤에 왼쪽에 있을 것 같아. 자, 요쯤에 공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의 공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볼 매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명의 고객님 공을 다 봤어요.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자, 100m 거리 말뚝, 150m 거리 말뚝. 그리고 이 벙커 190, 이 벙커 뒷선상 210. 자, 첫 번째 고객님은 여기에 공이 있을 것이고, 자, 키가 크고, 자, 얇게 생기신 첫 번째 공인님 공, 타이틀리스트 3번 공, 흰색 공은 여기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 떼굴떼굴 굴러가서 레이디티 앞에 고객님 공은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스리슨 형광볼로 친 고객님 공은 지금 OBT 선상 또는 요 근처에 떨어져 있을 것이고, 자, 맨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보내신 공은, 자, IP 지점보다는 조금 더 뒤에, 한 요쯤에 왼쪽 공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주황색 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흰색 공, 흰색 공, 형광색 볼, 주황색 볼 이렇게 있을 것이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카트를 타고 내려갈 거예요. 카트를 타고 내려가면은 신임 여러분들은 이 볼 매칭을 하지 않으면은 공이 어디 있지 하면서 이 넓은 페어웨이에서 공을 다 찾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임 여러분들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고객님 공이 혹시 모를 잔디가 상해서 임의로 써야 되는 이 티빙 구역 바로 옆에 이 공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려울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카트를 여기에 딱 정차하고 고객님 여기 아직 270m 정도 남았습니다. 긴 클럽으로 공략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고객님이 이제 그 볼을 칠 때까지 여기서 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러프고 이제 잔디가 길어서 우드나 유틸로 공략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 고객님 끊어가고 싶어서 7번 아이언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자, 여기에 270m가 남은 지점이니까 이 고객님이 잘 맞더라도 140m를 보낼 거야. 그러면 100m 선상 언저리에 떨어지겠지. 그 100m 선상의 언저리는 자, 두 번째 벙커와 세 번째 벙커 사이 요쯤 떨어질 거야. 라는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맞으면 물론 세 번째 벙커까지 가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인지 정도는 하고 공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객님이 땅 쳤어요. 근데 제법 잘 맞았어. 그럼 130, 40m 날아갔을 것 같으면은 자, 이 고객님 공이 자, 가운데로 가서 130, 40m 날아갔다. 그러면은 100m 선상 정도까지는 갔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브리지스톤 1번 공 가지고 땅 쳤어. 땅 쳐서 세컨샷을 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임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이 고객님을 태우고 가는 게 빠를까요? 미리 내려가서 고객님한테 좀 걸어오라고 부탁하는 게 빠를까요? 자, 1번 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빠져줘야지 뒷팀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뒷팀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한테 딱 치자마자 고객님 굿샷! 고객님 저희 먼저 좀 내려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걸어오세요 하면서 카트를 몰고 나머지 세 분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고객님한테는 조금 미안할지라도 1번 홀은 이렇게 해서 좀 부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세컨 지점에 이렇게 왔어요. 와서 카트를 여기에 정차를 딱 합니다. 그러면은 카트 여기에 정차하면 안 되죠. 요 뒤에 있는 공이 있기 때문에 좀 뒤에 정차하고 자, 맨 마지막으로 쳤던 네 번째 고객님 키가 작고 제일 왜소하신 분이 자,
여기 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샷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머지 두 분도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두 분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두 분, 자, 첫 번째 티샷 했는 공 여기에 있을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고객님 일단 6번 7번 아이언 좀 챙겨서 가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고객님은 드라이브가 잘 맞아 우측으로 왔지만 200m 밖에 못 친 고객님이기 때문에 6, 7번 정도로 가지고 140에서 150 사이를 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 7번 아이언을 들고 이쪽으로 가보세요라고 하고, 자, 아까 세 번째 스릭슨 공, 형광색 볼로 치신 고객님 공은 한 요쯤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요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OBT 선상쯤에서 한 100m 언저리에 있을 거니까 고객님 일단 52도랑 피칭 정도 가져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두 분도 클럽을 챙겨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객님이 플레이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주황색 공 고객님이 플레이하기 전이기 때문에 고객님 일단 카트에서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고객님 뒤에 볼 보세요 하면서 클럽을 미리 전달하는 게 두 번째.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객님이 자, 클럽을 이제 다 나눠줬어요. 이 고객님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리 불러주고 클럽을 나눠주고, 이 고객님도 클럽 나눠주고, 이 고객님도 클럽을 나눠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객님이 연습 스윙하고 샷을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때 이제 저 뒤에서 치고 걸어 내려오는 손님이 있을 겁니다. 이 고객님도 그냥 클럽을 아까 쳤던 그 7번 아이언을 들고 걸어가고 있을 건데 그냥 걸어가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캐디가 여기서 이제 공을 보면서 카트 뒤에서 백 근처에서 공을 보고 있다가 고객님, 이 고객님이 아직 샷을 하기 전이면 고객님 일단 100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52도, 56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고객님과 만나서 여기서 클럽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자, 이 손님이 치고 자, 굿샷 뭐 그린 근처에 갔다 어프로치 바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고객님도 다행히 여기에 공이 있었어. 하지만 여기에 공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고객님이 여기로 갔는데 막 엉뚱한데 여기서 막 공을 찾고 있어. 그럼 고객님 조금 더 왼쪽으로 그 벙커 근처에 공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공을 딱 찾았을 때 고객님 딱 멈춘 지점이 공이 있는 지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거리. 고객님 145에서 150 사이 거리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객님들은 치고 걸어가고 있고 세 번째 형광색 고객님 공은 자, 이렇게 사이드에 빠져서 요 뒤에서 이제 플레이하는 공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앞으로 걸어가는 걸 제지하는 게 제일 1순위입니다. 하지만 고객님들이 기다리세요, 공 쪽으로 가지 마세요라고 해도 가시는 고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캐디는 안전 멘트를 하고 고객님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볼 보세요라고 계속 안전 멘트를 날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티인 구역에서 드라이버를 치고 세컨 구역에서 이 고객님이 공을 볼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자, 물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려운 건 알아요. 하지만 이게 되지 않으면은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캐디는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이 볼 매칭이 되기 전과 이 볼 매칭이 되고 난 후에 실력 차이가 정말 다르게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꼭 명심하세요. 자, 볼 매칭을 하려면 그 홀 맵지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고, 자, 이렇게 이 카트 도로에서 바라보는 세컨 지점에서 바라보는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니 홀 맵지도 있어야 되고, 티인 구역에서 바라봤을 때 저 벙커가 과연 몇 메타 남는 벙커인지, 여기서 저 벙커까지가 몇 메타인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고객님들의 시각적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이 고객님이 이 정도 쳤을 때 몇 메타 정도 날아갈 것 같다라는 이런 시각적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전 수업에 제가 이런 설명들을 다 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